반가워요,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마지막 편인 미래에는 희망을 가지자입니다. 미래에는 희망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정을 느끼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할 때는 항상 현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우리가 현재 느끼는 감정이 행복으로 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하는데요. 무엇보다 현재 누구와 함께 있고 무엇을 먹는지 현재의 상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만, 과거에 안 좋은 일을 겪어서 부정적인 감정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게 이제 현재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또 앞으로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그런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불안이라는 감정이 현재의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최소화하고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발생해 가지고 이미 부정적인 감정을 형성한 경우에는 용서를 통해서 행복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될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의 이 불안이라는 감정은 희망을 통해서 행복에 도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 불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이 불안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희망으로 바꿔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안이 무엇이고 우리는 언제 불안을 느낄까요? 불안이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또는 걱정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면 만약 직장 해고가 예고된 상황에서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이런 불안, 또 만약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면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지 말지에 대한 불안, 또 건강이 나빠져 가지고 이 건강으로 인해서 앞으로 잘 살아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 또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가지고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지에 대한 불안, 이런 불안들이 있고요. 이런 불안에 대한 감정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을 잃게 될 수도 있었을 때, 또는 가지고 있었던 것을 잃었을 때, 아니면 가지고 싶었던 것을 못 얻게 될 수도 있을 때, 이와 더불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를 때, 이때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처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불안이란 감정은 크게 느끼지 않고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고요. 이런 불안이라는 감정은 부정적인 상황이 얼마나 빨리 도달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 부정적인 상황이 바로 곧 발생하는 경우랑, 또 내일이나 한 달 있다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5년이나 10년 있다가 발생하는 경우, 그 정도를 비교해 보면 다가올 미래가 짧으면 짧을수록 그 불안의 정도는 높아지는 거고요. 아니면 이제 다가올 미래의 상황이 길면 길수록 그 불안에 대한 감정의 정도가 많이 낮아지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불안이라는 감정도 이제 시기가 도달해서 직면을 하게 되면 그 불안이라는 감정은 사라지고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또 다른 막막한 감정이 또 생기는 건 이제 별개인 거고요. 예를 들면 회사에서 명예퇴직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했을 때, 만약 그 상황에 처해져 있는 직원의 경우에는 직장 상실의 불안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명예퇴직 대상자가 선정되기 전까지는 내가 그 대상자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이 불안이 휩싸이게 되는데, 그 대상자 명단이 발표하게 되면 그 명예퇴직 대상자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불안은 사라지고, 가족의 생계나 앞으로의 진로 같은 이런 불안이 또 생기는 거거든요. 명예퇴직 대상자 선정할 때부터 이런 가족 생계나 아니 앞으로의 진로 같은 불안도 같이 생길 수는 있지만, 그때 당시에 가장 큰 불안을 차지했던 감정은 퇴직 대상자 선정에 대한 불안이 주를 이루거든요. 이 불안이라는 감정은 미래를 기준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현실에
직면하게 되면 일단 사라진다는 것을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면 크게 두 가지 행동 방향으로 나뉘거든요. 하나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보이지 않고 나아질 거라는 기대가 없는 상태인 절망에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불안이라는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예상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보일 때에는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절망에 빠지지 않고 희망으로 가는 방향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이라는 감정에 빠졌을 때 어떻게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만약 절망에 빠졌다면 어떻게 그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는데요. 똑같이 불안이라는 감정을 느끼는 상황 속에서 누구는 희망의 길로 가고 누구는 절망에 빠지는 걸까요? 예를 들면 직장 내에서 정리해고를 당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어떤 사람들은 정리해고를 당했다 하더라도 다른 직장을 구해서 알아봐서 현재보다 부족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그러한 상황에 매몰되어서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옆에서 보면 그냥 다른 거 해서 먹고 살면 되지 이렇게 간단하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에 빠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여태 살아왔던 환경, 경험, 그 다음에 지식과 생각에 이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은 다른 길이 보이지 않고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 별거 아니고 사소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게 전부여서 그런 절망의 길로 빠진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각자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생각, 환경, 경험, 지식 등이 영향을 미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뉴스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요. 저렇게 돈이 많고 부자인데 왜 자살을 할까? 또 연예인들이 아주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살하는 이유. 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경우에는 시험에 떨어졌을 때 조금만 더 하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다른 길로 취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오로지 시험만 생각하고 달렸던 사람들은 이거 아니면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우울이나 자포자기, 비관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서 절망에 빠지는 경우 이런 것도 전부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말고도 다른 거 먹고 살면 되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 관점에서는 그게 전부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서 볼 때 노력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바람만 볼 게 아니라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라고 그냥 넓게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불안이라는 감정은 아예 없앨 수 있는 감정이 아니고요. 이 감정을 감소시키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만약 숫자 100을 기준으로 불안을 100을 느끼고 있다면 10이나 20 이 정도로 떨어뜨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지 완전 0으로 목표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불안은 불확실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확실하게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불안이란 감정은 감소시킬 수 있는 것밖에 불과하거든요. 이런 불안 감소 노력에 대한 희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희망이란 현재의 행복한 삶이 유지될 거나 아니면 조금 현재는 부족할 수 있지만 나아질 거라는 기대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재 어떤 불안을 느끼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주로 불안이라는 감정을 느끼냐면 먼저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렵게 되거나 어렵게 되는 게 예상이 될 때 이 불안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또 연인과 관련해서는 내가 과연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까? 세 번째로는
내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네 번째로는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을까, 건강에 대한 불안이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죽음과 관련해 가지고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음과 관련된 불안이 있을 수 있거든요. 희망이 있다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경제적 어려움 같은 경우에는 평소 저축을 통해 가지고 이 충격을 좀 완화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거나, 아니면 젊었을 때 좀 다양한 경험을 해가지고 이거 아니면 다른 것으로 또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거를 키우면 이 불안을 감소시킬 수가 있고요. 연인과 관련해서는 자신의 외적이나 내적 매력을 키우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는 방법 등을 통해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배우자를 찾을 수 있고요. 자식 관련해서는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그 방법에 관해서 알려줄 수도 있는 거고, 건강과 관련해서는 병원에 가거나 아니면 평소 식습관과 운동, 생활 통한 노력을 통해서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고요. 죽음과 관련해서는 죽음과 관련한 구체적인 생각을 정립해서 이 죽음에 대해서 무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지금 불안한 환경에 처해 있다면 지금 어떤 불안을 느끼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지만 이 불안이란 감정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불안이란 감정을 최소화시키려면 평소 노력을 통해 가지고 역량을 키워놓거나, 아니면 조금 다양한 경험을 해가지고 이거 아니면 다른 거 하면 된다는 식으로 좀 대안을 마련해 놓으면 되게 좋고요. 누구든지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절망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갑자기 직장을 상실할 수도 있고, 믿었던 연인한테 배신을 당했다거나, 자식의 갑작스러운 사고 같이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누구든지 절망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이 절망에 빠지면 엄청난 스트레스와 더불어서 우울이라는 감정도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우울한 감정에 빠진 경우에는 대부분 아무것도 먹고 싶은 생각도 없고, 일어나기도 싫고, 또 씻기도 싫고, 그다음에 불면증에 빠지고, 앞으로 또 뭐 먹고 사나 걱정이 드는 경우도 많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거든요. 절망에 빠져서 우울한 감정이 생겼다면 뭔가 극복할 힘도 하나도 남지 않은 상태에 빠져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이때는 뭐 크게 고민하지 말고 무엇보다도 일단 정신과에 가서 우울과 관련된 약을 처방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무언가를 할 힘이 하나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는 주변에 어떤 도움을 줘도 이게 나아지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또 계속 부정적인 생각으로만 빠져가지고 다른 길을 모색할 여력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정신과에 가가지고 이와 관련한 약을 처방받아서 기초적인 체력을 먼저 회복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또 이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거든요. 기초생활수급이나 이런 의료급여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으니까 근처 주민센터에 가서 이런 것을 알아봐서 충분히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정신과를 가고 사회복지제도를 활용해서 어느 정도 기초 체력을 만들었다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다른 길을 한번 모색해서 알아보면 좋고요. 자신의 기준치가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기준치를 한번 점검을 해서 이 기준치를 한번 조정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경제적 여건이라든지 아니면 배우자 구하는 것에 대한 기준치를 한번 점검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또 이와 더불어서 주변에 도움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무엇보다 좋고요.
가족이나 지인의 경우에는 이런 절망에 빠진 사람에 대해서 비난뿐만 아니라 한심하게 보지 말고 그냥 그 사람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사는 게 최선인가의 답인 행복에 대해 알아봤고요. 또 그 행복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행복 영상을 통해서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바래 봅니다. 그럼 안녕.